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몇 학년이세요? 4학년이세요? 2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3학년 있고 4학년 전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몇 학년? 1학년도 있어요. 네네. 제가 생활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지금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뭐 전쟁, 세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이 좋은 공부 아니면은 또 여러분이 참조되는 그런 강의를 아마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미래가 뭐 청년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건지 아니면은 후배 양성을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실 건지 뭐 기타 등등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는 일찍 졸업했고 또 사회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화장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장품에 관련된 아니면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 11마리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누신 건가요? 이거 알고? 잠깐만요. 제가 아날로그 제대로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그래서 한번 동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작. 혹시 11마리 다 찾으신 분? 그러면 뭐 작은 것부터 가겠습니다. 4마리 찾으신 분?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맞춘 분 있는 것 같은데요. 10마리? 없어요. 제가 이걸 여기다 좀 표시를 해놓은 거는 올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덕분으로 이제 내년이라는 2023년이라는 시대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3년은 검은 토끼라고 합니다. 뭐 거북이하고 틀리게 토끼는 어때요?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점프하듯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내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걸음마가 아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길을 여러분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봤고요. 첫 번째 정답은 토끼입니다. 아마 코끼리 찾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슴, 라마는 사막에 존재하는 낙타하고 비슷한 동물이거든요. 뭐 사자, 말, 곰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곰이 있는데 뭐 큰 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백곰이 있을 수도 있고, 늑대, 독수리, 기린 이렇게 해서 총 11마리가 있는데 혹시 몇 마리 맞추셨어요? 한 마리요. 2마리 맞추신 분 있어요? 3마리요? 3마리. 그 다음에 4마리요. 4마리. 그 다음에 5마리. 5마리. 예, 6마리요. 5마리.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아침 일찍 오셨는데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48,000원짜리인데요. 아마 뇌가 좀 좋아지실 거예요. 뭐 짧은 30초지만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할 건지 얘 하면은 우리가 뭐 많이 생각하겠죠. 좀 거북이도 있고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찾다 보면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얘를 막 찾는 거죠. 뭐 늑하면은 뭐 쉬울 수도 있잖아요. 늑대 같은 거. 그죠? 근데 승하면은
숨에 들어가는 동물 같은 게 뭐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테레오타입이 뭐냐면은 1960년대 뭐 19세기 초 말 이때에 그 세계 자동차의 선두를 달리던 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를 이렇게 스테레오타입 판으로 고정된 판에다가 찍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자동차를 내놔도 바로 내일 아니면은 그 앞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자동차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거 터치하면 되는 건가요? 원래대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네? 아, 따닥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만큼 점수를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생각들이 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오다를 준다든지 내가 뭐고 하고 싶을 때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된다. 한 번밖에 시도 안 했잖아요. 2번 해보고 3번 해봐야 되는데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입이 아니고 지금은 이런 타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변화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학과 성적이 뭐 그 1학기 때는 B뿔을 맞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학기 때는 A 제로를 맞겠다. 이 정도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거,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C뿔에서 B뿔을 맞으면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기업에서 30% 전후, 그러니까 10%에서 30% 전후 뭐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뭐 신제품이 기술이 올라간다든지 뭐 특허를 하나 냈는데 뭐 2개 낸다든지 이런 게 변화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새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가죽 혁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면은 그냥 죽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니까 어때요? 고통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10% 많으면 30% 했다? 그럼 얘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뜻에서 보통 그거에 최소한 3배 이상을 혁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어렵죠. 올해 매출이 100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130억 해도 할까 말까 한데 어때요? 뭐 200억, 300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하죠.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노베이션을 넘어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변혁이라는 겁니다. 변혁. 혁명이라고 이제 돼 있고 레볼루션이는데 이제 우리의 말로는 이제 변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점프를 해서 변혁이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 레볼루션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월드 퍼스트, 월드 베스트. 대부분이 이거는 삼성이 추구하는 개념이고 LG가 추구하는 개념이죠.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강환열이 어떤 기술이나 화장품 소재나 화장품을 만들면은 첫 번째는 이거죠. 내가 만드는 화장품은 내가 만드는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당근 추출물을 만들었어요. 노란 당근에서 뭐
업종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빨간 당근이 아니고 뭐 노란 당근에서 추출을 했더니 그 안에 비타민 A 유도 체인, 뭐 베타카로틴이 활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순도도 높고. 그래서 내가 만든 당근 소재가 이 세상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최고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서 일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내가 뭐를 하면은 최고가 된다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만들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내면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죠.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사과 한 입 물은 스티브 잡스가 대부분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끼 아까 레빗 점프라는 단어입니다. 레빗 점프라는 단어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아니면은 내일 좀 멀으면은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년에 2023년은 올해와 좀 틀리게 이렇게 바뀔 거다. 그래서 요거에 좀 자세한 거는 뭐 인터넷에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에게 맞게 아까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 레볼루션 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매년 거의 10년 됐거든요. 매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그 한 10월달, 뭐 11월달 이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레빗 점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레빗 뭐예요?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뭐예요? 평균이죠. 아니면 기준, 표준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분배되는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은 분배가 실종이 되는 겁니다. 격차 굉장히 심해지고, 그다음에 그 심해지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평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레빗 점프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피스 빅뱅이죠. 빅뱅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저희 막내가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에 그 SD 졸업하고 나서 지금 입사를 했는데 팬데믹이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라는 건 어때요? 어떤 장소에서 내가 출근해서 부서 가서 일하고 점심하고 업무 마무리해서 다시 퇴근하는 그런 게 그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피스라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없어졌어요. 팬데믹 때문에. 그럼 팬데믹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전에 그 오피스 컬처가 그냥 남아있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지금 재택으로 가든 아니면은 재택이 하다 보니까 뭐 현재 근무 회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재택도 있고 뭐 반반도 있고 면대면으로 뭐 출근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빅뱅 상당히 좋아하지만은 지금 회사나 개인이나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이런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할 건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레빗의 B는 본, 피키, 체리 슈머입니다. 우리가 슈머, 뭐 컨슈머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게 뭐가 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흐름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체리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고 싶은 이렇게 화장품이 있거든요. 그런 화장품을 회사에서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뭐 프로모션들 아니면 어떤 뭐 셀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습의 최고라고 하고 있는 뭐 피부 미용기기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걸 사용을 하면은
피부의 네트워크 구조들, 피부에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물방울의 양과 크기에 따라서 내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지, 그래서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거를 1g 쓸 건지 2g 쓸 건지, 하루에 2번 쓸 건지 하루에 1번 쓸 건지, 뭐 이런 기술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체리라는 거는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구매하기 위해서 메리트를 주는 것만 가져가는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가성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가성비를 뛰어넘는 체리 슈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가성비 많이 하는 건 어때요? 지금 많이 나눠서 하잖아요. 예전에 뭐 그 양배추를 사면은 하나를 샀는데 그걸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잘라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 지혜로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뭐 공부하는 경우도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이게 이제 체리 슈머라고 하고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골프 혹시? 골프 해야죠, 그죠? 내가 비즈니스라든지 뭐 관객이 등등해서 골프에 보면은 뭐 남보다 한 발짝 먼저 가는 거, 그죠? 만약에 여기 홀이 있고 여기 공이 있어서 공을 뭐 몇백 미터 아니면 야드에서 뭐 한 번에 넣을 건지 두 번에 넣을 건지 세 번에 넣을 건지, 그래서 요 코스는 세 번에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표준이잖아요, 그죠? 이거 요 세 번에 넣으면 되는데 두 번에 넣은 거예요. 얘를 버디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이제 지금 이제 직장이니까 직장에 보면 이제 동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디 위드 어 퍼포즈. 이건 뭐냐면은 이제 동료들은 우리가 그 온오프보다는 온라인 쪽에 SNS 라인 쪽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한 사람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SNS에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SNS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죠? 나의 목적, 뭐 취미든 아니면은 실제 뭐 기술이든 분야든 엄청나게 그 SNS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의한 동료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인덱스 릴레이션인데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근데 SNS는 지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irresistible the new demand strategy. 바로 이게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 기술, 어떤 걸 강의하고 뭐 기타 등등 할 때 테마가 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이거. 그럼 이 화장품이 보습 화장품인데 그냥 보습 화장품이라는 거 쓰는 거예요, 고객은. 그러니까 소비자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정관념으로 피부가 이러니까 화장품을 써야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뉴메뉴 전략이 내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이런 흐름이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흐름이 이렇고 만약에 모바일 폰으로 핸드폰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게 이런 거야. 근데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라는 게 나와서 고객이 필요해서 산 건데 그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어때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ink difference.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으로 갔고 지금은 레볼루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세계 최고 많습니다. 하드웨어에서. 근데 소프트웨어에서는 애플한테 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이 많아도 특허가 엄청나게 많아도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하니까 항상 둘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특허권 가지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싸우니까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잘 모르거든요.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큽니다. 삼성이 하드웨어를 애플한테 걸으면은 애플이 모바일 폰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거죠. 근데 고객이 싫어하죠. 오로지 모바일 폰은 삼성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 기술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0개 정도다. 그 안에 부품들이. 그러면 거의 30%, 많게는 50%까지 삼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삼성밖에 못 만드는 거죠. 특허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하면. 그럼 고객은 어때요? 이런 폰도 가지고 싶고 저런 폰도 가지고 싶은데 독과점이 돼버리니까 삼성이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 걸잖아요. 삼성이 어떤 신제품 아니면은 신기술 이런 게 나오면은 삼성 매출이 쭉 올라가니까 얘를 잡아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업시켜야 되니까 애플이 어디 세계 법원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 미국 법원에 하면 누구 손 들어주겠어요? 우리는 법원에 하면 삼성 들어주니까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 단위로 이렇게 변상을 하라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삼성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아니라는 걸 해서 이게 다운이 됩니다. 몇십 조에서 1조로 따라지고 몇 천으로 따라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매스컴에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둘 다 성장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더 뉴 디맨드 스트레치라고 해서 나만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제품.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인문학 아니면은 책 같은 걸 보면은 미리 준비한 자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뉴 디맨드 전략. 그래서 아마 스티브 잡스 저도 못 만나봤지만 여러분도 스티브 잡스의 생각, 전략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은 스티브 잡스에 관한 어떤 책이라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대두되는 게 누구나 다 사고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끼의 마지막이 서로 엔조이먼트죠. 디그라는 것이 이렇게 판다는 거거든요. 우리 광산 이런 것 쪽에. 근데 디깅러가 뭐냐면요. 어떤 행복이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할 정도로 디그, 파고 안 되잖아요. 또 파고 또 안 되면 끝까지 파는 거예요. 파가지고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엄청나게 과몰입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디깅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빗을 보면은 내년에 이런 트렌드로 고객과 회사와 사람들이 변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토끼 이상은 해야죠. 그럼 나만의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출발하면 나는 요 위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한 능력과 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토끼가 내년에 어떻게 점프할 건지 이런 사회 트렌드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A부터 Z, 즉 G세대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알파 제너레이션, 알파 세대인데요. 우리가 이 알파 세대를 주목하고 이 친구들이 한국이나 미래의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 친구들이 2010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12살 정도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친구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치는 거죠. 그죠? 기쁨의 소리를 치든 소리를 딱 치고 처음 만나서 내가 내뱉는 말이 뭐예요? 처음에 말을 했잖아요. 무슨 말 했어요? 대부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죠? 엄마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엄마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요. 엄마를 누가 대신해줘요? 기계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뭐 해달라 그러면 소리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게 알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엄마보다는 알렉사를 먼저 부르는 그런 세대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름 잡을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위에 있지만은 우리도 얘들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점프학에서는 이 세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SNS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움직이는지를 한번 주시를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버디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술이냐면은 공개 선제적 기술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드 베스트 좋죠. 월드 퍼스트 더 좋죠. 그래서 고객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원하는지. 그래서 고객이 알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점프 반 정도는 했죠. 그럼 마지막 점프하기 위해서는 좋은 단어예요. 그죠? 매직 좋은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단어인데 이게 어때요? 리얼 스페이스. 지금 현실 공간이에요. 현실 공간에 어떤 매직이 있으면 우리가 가상 공간 있죠. 그죠?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SNS 그것보다도 리얼 스페이스에 매직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누구나 다 지갑을 열고 누구나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증강현실, 뭐 VR, AV 이런 데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것, 차별화된 멋지다고 소문난 공간, 그러면 차별화된 전략과 아이디어와 테마가 뭔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인터넷이 아니라 실제 공간을 내년에 찾는다는 겁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고 세계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김남일 교수님께서 작성해서 만드는 거니까 내년에 토끼 여기 일본에서 이렇게 가지 말고 한 단계 점프를 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 그죠? 그 다음에 피터팬이 사는 나라 네버랜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교수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뭐 60세 정년퇴직 그죠? 좀 기르면 뭐 65세.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100세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뭐 100세 사는데 예전에는 앞에 놀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정년퇴직해서도 3, 40년 놀았는데 이런 세대가 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피터팬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로 영원히 그러니까 크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 소년을 피터팬이라 하거든요. 그 피터팬이 살은 나라가 네버랜드입니다. 이런 신드롬이 지금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늙지 않고 젊어지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내년에는 탄생할 거라는 얘기죠. 피터팬처럼. 그러니까 피터팬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 소녀 그대로가 피터팬이고 그런 나라가 네버랜드인데 그런 신드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이런 피터팬 네버랜드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젊고 늙고 싶지 않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이 세대를 이끌어갈 알파 세대처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 약간 어른이잖아요. 그럼 이런 젊은 세대와 우리의 약간 성숙한 세대를 어떻게 접목할 건지 그걸 마무리하면은 내년에는 여러분이 점프, 레빗 점프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뭐 거의 10년 동안 매년 이렇게 그 띠의 해를 이렇게 영어로 해서 이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2023년 되려면 2달씩이나 남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여기 버디 위드 퍼포즈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를 한번 보시고요. 앞에 2023년처럼 미리 준비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공부해야죠. 그죠? 공부하는데 모든 것이 투자한 만큼 그 효과를 얻으면 누구나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투자한 것만큼 안 되는 이유는 스테레오타입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공짜로 배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동물 11마리 못 찾았으니까 한번 웃으시라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졸업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Never have
내부, 피부. 뭐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배추 포기할 때, 그죠?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절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졸업시장에서 저거 한마디 하고 내려오셨거든요. 대단한 거죠.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이쪽에서 생각하면 이 친구가 갑이고 이쪽에서 생각하면 이 친구가 갑이죠. 포기하지 않으면은 얘가 얘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를 하니까 얘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아까 레빗 점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나 자신을 내일을 어제는 필요 없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현재 내 자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며 내일 바로 다음 시간에 뭘 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든 여기든 여러분은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계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코스메틱 화장품에 대해서 앞에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다시 이노베이션 아니면 체인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화장품은 왜 탄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피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 기저층부터 각질층까지 이걸 표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말해서 에피더미스예요. 그 다음에 진짜 피부, 여기 혈액, 모세혈관, 정맥 등 혈액에 들어가는 요 진짜 피부, 얘는 2mm밖에 안 돼요. 얘는 0.01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좋아하는 피부지만 이렇게 힘만 주면 힘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피가 난다는 것은 진짜 피부가 파괴된 겁니다. 다행히 가짜 피부가 더미스의 얘는 에피더미스는 에피는 껍데기거든요. 그러니까 더미스 진짜 피부 껍데기에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도 피부가 방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동맥, 정맥을 흐르는 뭐 혈관, 뭐 기타 등등 성장인자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신체 중에 또 가장 16%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꼭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좌우해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은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코스메틱 화장품은 건강한 피부에 사용하라고 만든 게 화장품이고요. 의약품은 환자들에게 쓰라고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의약품은 어때요? 우리가 보통 위암이 걸리면은 항암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위암을 고치거든요. 그럼 의약품은 고치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약품은 효과가 1번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효과가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결정해놨고 뭐 의약품이 아닌 약간의 뭐 효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부작용은 없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클렌싱 화장품이죠. 씻어내는 거. 뭐 물로 씻어내는 워시오프,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 그걸 우리는 클렌싱 폼이라고 하고 있고 타월이나 티슈로 이렇게 오프하는 거, 이거는 클렌싱 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피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지 크림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장품, 즉 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결하게 해주는 거를 법에 1번으로 해놨어요. 그럼 내가 아름다움과 건강을 찾기 위해서 1번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물로 씻으면 돼요. 무료로. 그런데 물로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색조, 그 다음에 오염물질 이런 것들은 다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로만 씻어냈을 때 옛날에는 지금부터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한 3, 40년? 그 당시에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내외적 이런 게 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만 해도 됐어요. 그래도 사람이 좀 꺼림칙하니까 비누 정도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변화가 너무 화장도 짙게 하고 환경오염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피부를 한 번 더 코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코팅한 거를 이렇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씻어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공격을 하니까 청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화입니다. 말 그대로 한자죠.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기초장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나의 단점, 나의 장점을 더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30대가 뭐 20대가 보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바로 색조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 바탕이 되는 베이스 메이크업, 뭐 우리가 예전에는 뭐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인데 지금은 BBCC로 바뀌었죠. 뭐 그런 것들, 제일 마지막에 하는 뭐 피니시 컴팩트, 뭐 이런 것들이 베이스 메이크업이고, 포인트 메이크업은 뭐 눈에 관련돼서, 뭐 입술에 관련돼서, 손, 발톱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 페이스에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죠. 그런 것들을 밝게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화장품의 종류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에 썼더니 피부와 모발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걸 증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효능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뭐 살짝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품을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없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이렇게 틀리고요. 그 중간이 의약 외품이라는 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2023년 레빗 점프처럼 뭐 지금은 뭐 5차, 뭐 6차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그 KBT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세계에서 매장 큰 데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아마존에 있거든요. 그래, 아마존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각 카테고리 다 있어요. 음식 뭐 쭉쭉쭉. 근데 코스메틱 들어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코스메틱 안에 KBT라는 게 별도의 항목이 있을 정도로 한국이 그만큼 기술이나 제품이나 트렌드를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수출하는 화장품의 그 한국이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세계에서 화장품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프랑스고요. 두 번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네 번째가 일본, 독일, 이런 정도로 기술이나 트렌드나 뭐 제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KBT를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 자료 여기 드릴 거니까 만약에 화장품에 관련이 있으시다 보면은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국 아니면 여러분이 청년 CEO가 되면서 그거보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하면은 늦지 않거든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화장품 관련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피부 구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은 요 진짜 피부는 가짜 피부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피부 중에서도 기저층 말고 저 위에 있는 각질층,
기저층에서는 그러니까 요게 엄마 세포거든요. 여기 모모 세포거든요. 여기 세포이고요. 그래서 진피의 모세혈관에서 모모세포가 뭐 산소, 혈액, 뭐 영양을 이렇게 받으면은 얘가 분열을 합니다. 이렇게 요 놈이 모모세포가 딸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모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분할을 하는데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가는데 28일이 걸려요. 28일이 걸리고 기저층에서 투명제까지 14일이고 각질층에서 14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각질층의 50%는 죽은 세포입니다.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거죠.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충격적으로 온도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날카로운 그런 물질에 의해서 저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금방 전달이 돼서 손상의 피해가 많을 텐데 다행히도 반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화장품은 이 각질층을 얼마나 현상 유지하느냐 개선하느냐에 딸려 있고 이거보다 실제 이 세포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세포를 건드리려고 하면은 어떤 기술이 있어요? 저쪽에서 여기까지 침투할 수 있는 침투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거고 우리 피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화장품이도 웹에서 들어온 것들은 다 막습니다. 각질층에서 막아요. 제일 위에서 물하고 우리가 땀에서 물이 나오고 모발이 나와 있는 모공에서 기름이 나오고 물하고 기름하고 섞은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그 크림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산성막으로. 그러니까 뭐 미생물 들어와도 산성막에 막히고 외부의 물질들 다 여기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각질층하고 투명층에 또 하나 막이 또 하나 있어요. 렌즈에 또 하나 막이 있습니다. 그걸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세포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이게 100나노밖에 안 돼요. 1나노라는 건 뭐냐면은 그 100만 분의 1메타거든요. 그러니까 1메타를 요 정도 되나요? 이걸 100만 분에 쪼개 있으니까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일반 현명으로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구멍이거든요. 그런 소재나 그런 제품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침투를 해서 세포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부하고의 싸움이죠. 화장품에 관련된 소재라거나 제형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화장품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건강한 피부, 부작용 건강한 피부를 원래대로 돌리는 거. 예전에 그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 소비자를 바탕으로 해서 0살부터 그 당시에는 뭐 60세까지 피부 상태를 측정한 거예요. 0살 때, 그 다음에 뭐 100명을 기준해서 0살, 1살. 그럼 원래 이제 피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원래 피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피부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해 봤더니 대부분이 5년 정도 앞서가 있다는 거죠. 피부가. 그만큼 노화로 진행되고 오염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심한 사람은 10년까지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이가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피부를 봤을 때 피부 표면이 내가 지금 20살인데 실제로는 25살로 가 있는 거죠. 화장품을 안 쓰면은 피부는 계속 내 나이보다 더 노화된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에 원래 역상태로 보내기 위해서 화장품 소재나 제형이나 화장품을 썼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름으로 봤을 때 미세한 주름이 20살 때는 20개고 25살에는 25개죠. 그럼 25개가 있는데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20개로 보낸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장품 회사에서 영어로 수출해서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 임프루먼트? 그거보다는 뭐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 화장품 쓰면은 전부 다 트리트먼트 의약품이잖아요. 그 정도로 실제 법을 관장하는 식약처에서는 정부에서는 과대 광고가 맞지만은 화장품에서는 실제 25개를 20개로 보냈으니까 잔주름이 없어진 거잖아요. 원래 상태로 갔지만은
그런 항상성을 위해 호메오스테틱을 위해서 지금 시간 넘었나요? 몇 시까지죠? 강의가? 11시까지죠?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 상태로 돌리는 항상성을 그 스테로스테틱, 호모스테로스틱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만드는 게 화장품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책을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죠. 우리가 화장품을 개발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피부만 나와 있지만은 뭐 머리에 쓴다, 얼굴에 쓴다, 손, 발, 아니면 바디에 쓴다. 바디는 지금 시장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가 의료, 패션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호가 안 되는 게 얼굴이고, 그 다음에 뇌를 보호하고 있는 모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적인 메커니즘, 그 다음에 시스템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면 되는 거죠. 소재나 제형들. 그래서 원천적인 그 상태를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는 노화가 뭔가가 나왔는데, 노화가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노화가 되고요. 이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트린직 에이징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2살, 10살, 20살 될 때에 신체도 전부 다 모든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호르몬들이 노화가 되니까 그런 노화에 맞춰서 내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도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노화가 20%고 인공적인 노화가 80%라고 보통 화장품 화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 인공적인 노화 중에서 약 80~90%가 광노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노화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햇빛, 즉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햇빛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자외선도 이게 파장이거든요. 자외선도 자외선이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이거든요. 바이올렛이 뭐죠? 바이올렛이 뭐예요? 색상 이름인데 우리가 비가 오고 나서 하늘에 보면 예전에 붙이면 많이 없지만 무지개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죠? 그 무지개가 보이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광선이거든요. 여기 가시광선, 비지블 라이트. 얘는 아까 400에서 760 나노미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 여기에 보가 4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보라색 너머에 있는 거를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생물이나 우리 피부에는 자외선이 안 좋은 거죠. 5.6%밖에 안 돼요, 태양에. 그렇지만 이 작은 거지만은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의 손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 노화의 80%, 그러니까 80%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보라색 옆에 있는 UVA라는 거, 이거는 울트라바이올렛, 저 A는 에이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UVA를 막지 못하면은 피부는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누적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VA를 막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정부에서는 PA라는 프로텍션 UVA라는 PA라는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PA 하나, PA 2개, 4개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장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지만 누적이 되면은 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은 이게 먼저 나왔고 이거는 늦게 나왔어요. 노화는 바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PA라는 Protection of UVA라는 이 플러스 표시가 4개까지 있고요. 두 번째는 UVB잖아요. 이 B는 번이라는 뜻입니다. 번이. UVB를 내가 이렇게 햇빛에 맞으면은 20분이 지나면은 번이 뭐예요? 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포가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UVB를 햇볕에 딱 맞아서 내가 해서 바로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20년 전에는 A가 없고 UVB만 있었어요. 선블록에 SPF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뭐 30, 뭐 50, 옛날에는 막 100, 150 막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법에서는 50이 넘으면은 SPF 50 플러스 이렇게 해놨어요. SPF 이름 뭐예요? 20분입니다. 20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내가 뭐 15분 정도 선블록을 바르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20분 전에만 들어오면 피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느냐? 아까 기저층에 보면은 아까 여기 세포가 있었잖아요. 기저층에 여기 엄마 세포가 있었잖아요. 세포에 보면은 세포는 대봇이 이렇게 뭐 타원형 원형으로 되어 있고 안에 세포 핵이 있잖아요. 그죠? 세포 핵이 있는데 이런 외부에서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것, 이 UV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멜라노사이트라고 그래서 뒤에 CYT라고 붙으면은 앞에 영어 붙고 뒤에 붙으면 얘는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닌은 색깔을 내주는 세포. 얘가 막아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 자체의 방어 능력이 있어서 아까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지가 달렸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외부의 공격을 빨리 리셋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타원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지를 쭉 뽑아가지고 실제로는 아까 기저층에 있지만 각질층까지 쭉 뻗어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바로 걔를 인지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뇌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 UVC는 캔서입니다. 제일 무서운 놈이죠. UVC. 그래서 GP에서 25km 위에 올라가면 성층권이 있어요. 성층권에서 그게 오존층인데 거기에서 얘를 예전에는 100% 다 커버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하기 시작하고 환경이 변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깨지고 해서 그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범이 동물이죠. 그죠? 소입니다, 소. 우리가 뭐 그 배설물 아니면은 가스를 배출하면서 얘가 이걸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너지면은 피부에는 바로 뭐 얘보다는 얘는 금방이고 얘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얘는 피부의 캔서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다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 사슬이 깨져 버리니까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쪽에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에서 이렇게 자외선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파장에 따라서 피부에 저런 나쁜 영향을 주니까 저걸 어떻게 커버할 건지 뭐 소재부터 제형부터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흑화라는 거는 노화가 계속 UVA에 따라서 흑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VAB에 따라서 피부가 손상을 입으니까 그 손상 입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건가. 아까 여기가 진피에서 여기가 기저층이고요. 기저층 위에 아까 이렇게 가지처럼 달린 걸 수지장세포라고 하는데 요 놈이 외부의 UV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얘가 합니다. 그래서 뭐 멜라노는 색깔이라는 뜻이고요. CYT는 세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나타내주는 세포거든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제일 위에 가서 SPF2를 얘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SPF 만약에 1이니까 우리 피부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동안 바깥에 가서 버티는 거죠. 근데 얘가 버티지 못하면은 에이징, 번, 캔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멜라닌 세포가 주인인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있어서 피부에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서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주인은 그걸 가지고 뭐 괜찮아 그럼 뭐 계속 하든지 아니면 피부에 손상을 입고 번과 에이징과 캔서까지 되니까 빨리 빼서 축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선 제품을 뭐 바른다든지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라고 아마 보시, 요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다 피부 속에 있는 겁니다. 티로신은 아미노산이거든요. 피부에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외부의 염증이나 UV 공격을 받으면은 티로시나제라는 합성 효소가 있어요. 얘가 반응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쭉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피부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갈색의 멜라닌, 그 다음에 뭐 검은색의 멜라닌, 요건 다 규명이 된 거고요. 요쪽에 요 페어 멜라닌은 아직까지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글루타치온에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현재로는 이런 쪽의 메커니즘에 맞춰서 소재 개발이나 화장품이 탄생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이런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어프로치가 되는, 그래서 여기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이제 새로운 소재가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근데 새로운 소재가 탄생을 하면은 바로 쓰면 좋지만은 어려움이 있죠. 화장품은 뭐예요? 법적으로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시간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입증이 된 거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거에 대한 안정도가 없으니까 안전도를 먼저 한 다음에 조금씩 응용하는. 그래서 하나의 소재, 하나의 기술이 접목돼서 대중화되려고 그러면 보통 10년, 20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걸 빨리 단축하는 게 우리 몫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 뭐 그냥 제너럴 코스면 일반 화장품을 보면 되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의약품이 있으면서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중간인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애매모호하죠. 이것만 봤을 때는 애매모호하죠.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은 맞는데 미백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야? 참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것들이 미백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미백 효과에 도움을 주는, 뭐 얼마에 도움을 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몫은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 연구자고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 세 번째는 아까 앞에 두 개, 아까 주름 개선에는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앞에 미백은 UV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선태닝이고, 우리나라는 선텐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없는데 선텐을 많이 하죠, 미국 쪽에. 그래서 선태닝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 화장품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화장품도 없습니다. UV로부터 ABC, UV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거,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라마는 그 2년 전에 의약 외품으로 있다가 누가 모든 사람이 써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지금까지 의약 외품을 썼는데 안전하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넘어온 겁니다. 모발의 색상 변화, 지금 뭐 염색 퍼머넌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탈모 증상 완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탈모, 그 다음에 여드름, 뭐 피부 장벽, 실제는 아토피인데 의학 쪽에서 쓰지 못하게 해서 아토피가 피부 장벽으로 바꿨고, 스트레치 마크, 임신, 뭐 튼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의약 외품에서 이제 화장품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강화를 해서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게 KBT의 기술과 트렌드 제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하려고 하면 화장법에는 화장품이 아까 있는 것처럼 그냥 화장품, 좀 얘기하면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은 국가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하려고 하면은 자격증을 있는 사람이 매장에 한 사람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가 자격증들은 대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이 친구는 10만 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는 유기농 화장품이 법적으로 저렇게 됐다는 거.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하고 제조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법에 전부 다 따라야 되고요. 수출하는 제품, 수출하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100% 제조해서 100% 수출하는 제품은 화장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하는 화장품은 국내법에 따르지 않는다. 단지 뭐 그 나라에 수출하면 뭐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선진국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법은 더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화장품을 뭐 소재든 제형 기술이든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외국에 나와서 문제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화장법에는 대한민국 화장품 협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화장품에 대한 뭐 기타 등등 뭐 연구 개발부터 마케팅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제일 크죠. 약 한 뭐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화장품에 내가 화장품을 뭐 수출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 화장품협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데 유럽이죠. EU에 관련돼 있다 하면은 뭐 퀄리파이 들어가시면 되고, 중국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뭐 경제하면은 우리하고 동반자지만 뭐 다른 쪽을 벗어날 때 또 상반된 입장이 있으니까 뭐 중국에는 뭐 이런 쪽으로 되고, 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EU나 미국에서 탄생을 하면 예전에는 일본으로 왔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뭐 중국 쪽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 미국, 유럽, 뭐 일본, 동등하게 지금 성장 발전하고 있는 그런 거고, 뭐 화학 정보들, 뭐 안전하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장품 법에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들, 화장품 법에 마찬가지로 모든 화장품에 그 전성분이 있습니다. 전성분. 그다음에 인그리디언트 영어명이 있고 한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처장이 정부에서 법이 화장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거, 배합 금지죠. 그런 건 주로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배합 금지 원료들은 계속 늘어나겠죠. 우리가 쓰면서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반응을 했고 호르몬 반응을 해서 이걸 쓰면은 문제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금지 항목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합 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만큼 이상 쓰면은 부작용을 처리하니까 쓰긴 쓰되 이만큼만 쓰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부 보존제입니다. 뭐 살균제 가습기에 문제가 많이 됐지만은 살균제라는 거는 뭐 이런 내가 원하는 제품 상태에 균이나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서 피부에 신체에 손상, 감염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살균제는 뭐냐면 가습기도 독한 게 뭐냐면 살균제는 거기 들어가서 그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 사멸하려고 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희석을 해도 강하겠죠. 보존제는 뭐냐면은 이 화장품에 들어가서 화장품에 처음에는 괜찮지만 우리가 쓸 때는 뭐 손이 다시 들어가고 외부 공기 들어가고 뚜껑 열어놓고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되더라도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현 상태 유지가 되니까 그 영양분이 많은 화장품에 박테리아 세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영양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으면은 방부제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올라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균제는 강하고 보존제는 좀 약한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합 한도가 있어요. 주로 이제 뭐 방부제, 뭐 호르몬제, 그다음에 뭐 색상,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선블록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배합 한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넘으면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나머지 원료는 전부 다 사용 가능한 거죠. 저희가 선진국이 되면서 20년 전부터 예전에는 포지티브가 됐어요. 이런 원료를 기존에 있는 거하고 쓰겠다고 하면 다 허가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신고제입니다. 이거와 이게 아니면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대한민국 화장품 전성분 사전, 여기 보면 전성분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도 아까 수출하기 위해서 여기 PCPC에서 만든 국제화장품 원료 규격집이 있어요. 거기에 등재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만든 주관하고 있는 국제화장품 원료 규격집이 전 세계 화장품 회사들이 다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조금 틀리지만은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집에 등재가 되면은 거기에 그 신청한 것들을 화장품으로 전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들은 계속 늘어나고 배합 금지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 몫은 다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미리 해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들러있을 수도 있겠죠. 화장품 종류는 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 그 청결 미화, 여기 이제 스킨케어 기초장품이고요. 매력을 아름답게 더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색조죠. 모발 화장품도 기초 색조가 같이 있고요. 바디 화장품 다행히 의리 패션에서 좀 막아줘서 바디염 시장이 좀 작은 거고, 방향성, 좀 선진국이 되면은 방향성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거 제외한 뭐 스페셜 화장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마켓쇼를 보면은 기초장품이 약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화장품 중에서도 팬데믹 때문에 씻어내는 화장품, 클렌싱 제품이죠. 클렌싱 제품이 한 15% 정도 되고, 이 친구가 약 한 10.3%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약 9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화장품, 뭐 스페셜 화장품들이 그 시장을 좌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화장품 관련 회사의 연구소라든지 직원으로 갔을 때에 뭐 블루 시장을 갈 건가, 그죠? 아니면은 레드 시장이지만은, 레드 시장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소재나 제품을 내면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거기 가서 경쟁해서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세계 아니면은 그 특수한 쪽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장은 작지만은 우리가 성공해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화장품을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재 연구하고, 첫 번째는 이제 피부 연구를 하고 피부에 맞는 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재를 가지고 제형 기술을 써서 화장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그럼 그게 실제 피부에 효능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뭐 사계절이죠.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있어요.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조번호는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죠. 그 회사만의 뭐 영어 한글 조합돼서 제조번호고, 사용 기한은 필요하죠. 내가 이 제품을 샀는데 언제까지 써도 되는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분석 연구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쭉 보면은 과학이나 합성이나 제형에 관련돼 있는, 요건 연구소에 관한 그 전공자들이고요. 이게 영업에 넘어간다든지 뭐 디자인 넘어간다, 마케팅 넘어간다든지 뭐 관리라든지 그런 데 필요하면은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관리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연구개발 쪽에 들어오면은 뭐 이런 쪽에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도움이 더 된다는 거죠. 꼭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내가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전공에 관련돼 있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면 4학년 졸업하면은 뭐 지금 어떤지는 몰라도 뭐 저희 때는 졸업시험을 받고 아니면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 CEO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직장에 어떤 파트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졸업시험이 아니고 만약에 논문을 했다. 그러니까 논문을 했으면은 그 주제 타이틀을 내가 내일 미래에 쓸 수 있는 그 테마로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교수님한테 아니면 조교님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청년 CEO 할 거고 나는 이런 회사에 이런 쪽에 가기를 원하니까 바로 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까 뭐 그 졸업 논문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가 됐을 때에 뭐 논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논문에 우리한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 만약에 뽑았을 때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논문을 하셨는데 그 논문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나와가지고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왜 논문 타이틀이고 결과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고 그거 우리 회사에 지금 당장 활용은 안 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논문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화장품에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면접에서 선발을 해야죠. 당연히. 학사도 아니고 석사고 박사인데. 그래서 박사, 석사, 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배웠던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아까처럼 뭐 내가 논문이다 그러면 논문을 증빙자료로 내잖아요. 그 냈을 때 정말로 인증할 수 있고 그걸 다시 리뷰를 해서 그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더 선발 조건에 2차 면접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희는 뭐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부산 대표라고 하고요. 해양 전문 화장품이에요. 지금까지 화장품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AP 자회사 그 해양 전문 화장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몇 개 기업이 해양 전문 화장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 원료에 그냥 해양 소재를 일부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성분을 정제수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방부 보존제까지 이런 것들이 해양요법에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반찬이나 국으로 먹는 청각하고 그 이파래가 있습니다. 청각은 산호초처럼 비슷하고 이파래는 뭐 미역 김처럼 생겼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미네랄과 피부에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해서 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벤처기업, 파트너 기업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굴 음식을 대체하는 거 하잖아요. 또 하얗잖아요. 그래서 미백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바다 우유라고 하고 있는 뭐 굴, 바다 인삼이라고 있는 뭐 해삼, 뭐 바다 달팽이, 군소, 뭐 주로 이제 바다 소재를 가지고 바다 소재가 일단은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화장품에 관련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재가 이 친구가 다시마인데요. 이런 해양 소재를 가지고 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품까지 만드는 그래서 아까 이 친구는 이제 청각 이파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피부 시그널에 뇌세포까지 연결돼서 머리가 좋아지는 화장품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피부 과학만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뇌까지 자극을 해서 뇌에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에서 피부에 관련돼 있는 정상화, 그 다음에 선상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들어진 세포들이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템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데 스템셀이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스템셀을 자극을 줘서 원래 상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피부를 비롯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들의 작동, 그 다음에 활성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뇌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 순간 찰나죠. 그런 개념도 좀 플러스를 해서 만드는 거고요. 소재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소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한국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쓰면은 이 세상에 이게 저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하게 됐고, 요걸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뭐 논문에서 뭐 SSCI 논문 아니면 뭐 특허 이런 게 되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걸 가지고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거쳐서 뭐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뭐 이건 저희가 청각 이파리 미백 소재를 만들었는데요. 저거 이제 청각 이파리는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거는 코엔자 W640이라는 거는 다른 데가 모르거든요. 우리 회사만의 상품명이죠. 아니면 브랜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는 청각의 영어하고 이파리를 딴 거고, W는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닝 효과가 있으면 화이트닝 땄고, 640은 얘가 6대4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64하기 뭐 하니까 좀 길게 했고, 누가 보기에는 뭐 640원, 640회 실험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됐고, 그래서 코엔자는 이 세상에 저희밖에 없고, 코엔자는 청각 추출물과 이파리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고, 함량은 뭐 60대 40이고, 코엔자 W640이 이 세상에 없는 신원료지만은 저 신원료가 등재가 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청각이 60%, 이파리가 40% 들어가 있으니까 청각이나 이파리는 원래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오픈이 되면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아마 추출하면은 이렇게 에테르, 합성물질, 메탄올, 에탄올, 폴리올은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 화장품의 전성분에 보면 제일 뒤에 올이라는 거가 있어요. 뭐 프로필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해서 그 올이 제일 들어가고 영어로 해서 폴리올이 하는데, 그 다음에 정제수는 일반 물이 아니고요. 디이오나이즈 워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네랄 워터 많이 먹잖아요. 이온수, 그죠? 거기에 이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화장품에 이온이 들어가면은 소재의 성분, 방부력을 다 불활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방부적을 불활성시키고 소재의 미용 성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불활성을 시키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미네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워터인데 앞에는 이온화 시킨 워터고 앞에 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안 된 물이 정제수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에는 저런 물이 들어가죠. 그런데 일반 수돗물로 썼을 때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얘가 뭐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활성도, 효능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법적으로도 정제수가 워터가 그 정제수가 하나의 화장품 원료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실제 어떤 원료를 봤을 때 효과는 얘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좋고 얘가 좋고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에테르는 배합 금지 원료거든요. 그럼 문제는 저거를 수출했다가 쟤를 다 날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남아있는 누적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걸 많이 쓰죠.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화장품에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매번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배합 금지니까 저게 요만큼이라도 ppm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ppb도 나오면은 회사에 엄청나게 타격을 보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나 이런 좀 차 있고 메탄올 이거 배합 금지잖아요. 화장품에. 이게 뭐 그 예전에 성경에서 한번 큰 사고 터졌었죠. 그죠? 전 대통령 있을 때 기넥신 해가지고 그 혈액순환 촉진제. 그거를 메탄올로 하면은 에탄올은 뭐 식품 화장품 원료인데 이거 하면 효능이 50인데 이거 하면 효능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당연히 하겠죠? 근데 불순물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넣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공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없애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효과는 좋지만은 배합 금지고 누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장품에 제일 좋은 거는 이거죠. 두 번째 좋은 건 이거. 요까지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탄올은 환경 변화와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부가 보습을 뺏기니까, 건조화되기 시기니까 이 친구는 보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고 청정 효과를 줄 수 있지만은 보습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추출물을 쓴다고 하면 보습제를 기존보다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효과는 적지만은 이런 식으로 소재를 만드는 게 좋고, 이런 쪽도 좋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분석 실험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면은 또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재를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호모 믹서로 하는데요. 얘는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화장품은 물 성분하고 기름 성분이 됐으니까 물 성분을 여기다 녹이고 기름 성분을 여기다 녹이고, 이거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요 컨트롤 박스가 있고, 얘는 그 기포라는 게 외부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서스 304, 316 되어 있고, 이중 짝게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가 혼합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와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포가 생기니까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 바큐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하고 물하고는 잘 안 섞이니까 호모가 이렇게 저어줄 수 있는 게 있고, 기복에는 온도가 직접 들어가니까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냉각이 되니까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렇게 스크래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든 화장품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계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5천에서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2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이렇게 CGMP에 의해서 화장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CGMP라는 거는 코스메틱 굿 매니팩처링 프랙티스에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아닌데요. 이거는 국내 거고요. ISO CGMP가 붙으면 국제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커졌기 때문에 뭐 CGMP가 돼도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ISO CGMP가 되면 되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되는 거고, CGMP 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룸별로 구역별로 있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죠. 뭐 로봇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 하니까 사람이 오차를 줄여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는 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사람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각 방마다 룸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서 오염이 되면 여기서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방마다 안 돼 있으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방지, 오염의 방지,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퀄리티 컨트롤을 만들었더니 품질이 보증되더라.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 CGMP, ISO CGMP, ISO 2276 이런 거를 받으면은 좀 더 품질이나 안정도가 인정이 돼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식재산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산업재산권이죠.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 CEO가 되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 특허는 뭐예요? 국가에서 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여기 특허는 20년이고요. 나머지는 10년입니다. 갱신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한테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 지금 석자도 주민등록에 나한테만 부여됐지만 특허가 아니잖아요. 누가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해서 당신만 쓰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특허 같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요 밑에 거는 나만 쓸 수 있고 내가 갱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심심찮게 한번 뭔지를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그러니까 원래 산업지식재산권의 특허라는 이름은 아까 앞에 있는
얘만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 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특허, 상표는 브랜드명이고요. 서비스표는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뭐 특허라고 붙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특허, 이거는 말 그대로 기술이죠, 기술. 소재든 뭐 제형이든 이런 기술이고, 실용신안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디자인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연필에 있으면 연필에 위에 지우개가 달렸고 지우개에 불이 달렸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계속 개선이 되는 거죠. 빼고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권은 이거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많이 하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내버리면은 우리는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요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재도 포함하고 여기에 있는 부자재 뭐 그다음에 글씨 형태 이런 게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색조에서 거의 다 핸드백에 가지고 있는 쿠션 특허를 AP가 가지고 있어요. AP가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디자인만 심볼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부자재부터 모든 항목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쿠션을 못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AP에서. 근데 불행중다행으로 LG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중소기업은 우리도 그럼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특허가 어떻게 됐냐면은 둘만 쓰기로 돼 있고 LG에서 피부를 하얗게 하는 기술을 AP에 주고 같이 쓴다는 자기들만.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수출은 가능하되 우리나라에서는 쿠션을 원래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KBT에 따라서 외국에 뭐 1등 기업 로레알, 뭐 에스트레어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파는 이유는 그 특허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못 파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권 말고 상표에 대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비스표는 이거를 만든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에요. 그럼 회사 이름이 만약에 강환열이다. 그럼 강환열은 나만 쓰는 거예요. 요런 로고체로 한글, 요런 로고체로 외래어, 요런 로고체 한글 외래어 이렇게 서비스표를 등록을 하면은 이건 내 회사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그럼 삼성이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잖아요. 영어와 한글을 삼성을 서비스표에다가 특허청에 해놓으면은 이건 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큰 회사는 공격을 하지만은 작은 회사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만 쓰기 위해서. 그리고 비슷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서 뭐 로열티를 받든 아니면 뭐 판매를 하든 아니면 못 쓰게 하든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썼는데 이름이 싹 바뀌어버리면 고객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부도가 났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50년 전에 부산에도 있었어요. 그 수제화 만드는데 그 사람은 그거 아무 생각 못하고 수제화는 계속 만들고 오늘도 만들고 내년도 만들고 10년 뒤에도 만들고. 근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게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걸 보고 그 사람이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특허청에.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왜 쓰느냐. 이거 수제화 이름 이거 다 내 건데 국가에서 인정받은 건데. 청천 변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사. 아니면 한 걸레 팔으면 로얄티 얼마 줘? 10,000원 팔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니까 그 수제화 문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거잖아요. 그게 뭐가 들어왔는지 다 스크린에서 보면은 회사명, 서비스표죠. 저는 이렇게 다 해놨고요. 이거 회사명이고요. 아까 네, 이게 상품인데요. 이게 이제 뜻이 미인의 왕국이라는 뜻인데 한자로 이렇게 되면은 영어 한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글만 만약에 됐다 그러면 한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어 돼 있다 영어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개를 안 해놓으면은 아크레떼 영어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한글어는 아크레뚜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날 수도 있는 거죠. 미투가 많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허청에 머리 좋으시니까 특허청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주민등록과 이름을 대면은 특허청에 코드 넘버가 나와요. 앞으로 그 코드 넘버로 신청하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 대기업들은 다 돼 있죠. 중소기업, 좀 쓸만한 놈들, 외국에서 들어오는 회사들 전부 다 해보는 거예요. 서비스표, 그 다음에 상표 다 있는지. 잘 보면 없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먼저 등록해서 걔한테 로열티를 받든지 그걸 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 20년 전에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해가지고 최신 화장품인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당연히 수입 안 하겠다고 하죠. 근데 한국 업체는 니네 제품 좋고 최신 제품인데 들어오게 하죠. 그러면은 결론은 네가 이거 특허 해결해. 상표, 브랜드명, 회사명 해결해주면 내가 들어올게. 결과적으로 로열티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거의 50년 전에 대우가 아프리카 수출할 때 대우 마크, 이게 심볼 마크 있거든요. 이걸 먼저 해놔가지고 금액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아프리카 수출을 못하게 됐고요. 중국 저런 거 많이 우리가 문제점이 됐었습니다. 일이 준비를 안 해놔서.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화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 개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45분인데 제가 화장품 두 개를 이거는 그 SPF 50 PA 플러스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동남아에 수출할 때 그 동남아 친구들은 얼굴이 거무튀튀해가지고 바로 쓰고 나서 하얘지는, 그래서 순간 미백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죠. 실제 표기 같은 건 안 되고 영어로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순간 미백이고요. 얘는 이제 보습 탄력이고 내 피부에 그 뭐 건조하고 아토피고 뭐 이랬을 때 3일 정도만 쓰면은 우리가 아까 피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서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화장품은 어려우니까 그 2013년 아니 내년에 그 레빗 점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레빗 점프에서 그 기억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네. 그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순간미백이요? 하얀 거. 예, 순간미백. 혹시 뭐 궁금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있거든요. 네, 웹사이트 한번 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 다른 분 하나 드릴게요. 네. 예.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면도하고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애인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아마 다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아마 여기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